함께 토지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사례 중에 또 하나인데, 토지투자 연구반 정규 과정에서 그래도 투자 사례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농어촌 주택과 고양 주택이거든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추천도 하고 방법도 연구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고향 다른 그 뭐 저가주택하고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아주 그냥 유익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세법적으로 법적으로 정리하니까 법을 보고, 그다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따로 인사이트를 잘 구축하셔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자 지역도 왜 그동안 이쪽 지역이 떴을까? 그런 내용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투자연구반 과정의 수많은 투자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30여 가지를 그 종교 과정에서는 얘기하거든요. 30여 가지. 30여 가지 툴이죠. 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 투자 중에서 전부 다 알면 좋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한다? 자신만의 투자 마음에 드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투자 고수로, 그래서 이 어떤 경제적 자유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전부 저 같은 경우는 30여 가지 다 소개합니다. 근데 30여 가지 전부 다 도입한다는 것은 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입니다. 알겠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 99조의 4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비하인드는 이제 오프에서 팁이랑 실전에서는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투자잖아요. 그 지금 내용은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투자 언어들. 언어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투자 시키라고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목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99조의 4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네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 고양주택 계속 이때부터 2025년 이게 계속 연장되십니다. 이때부터 3년마다 계속 연장하십니다. 2025년까지 이제 연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농어촌 주택 등 취득 기간, 이 기간이죠. 이때까지 중에 기간 중에 이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채 주택, 농어촌 주택이죠. 농어촌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네요. 땅에다 직접 짓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죠. 거주 아니죠. 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건 보유죠.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 등 취득 전에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 이걸 다른 주택으로 그 양도하는 경우는 취득 전에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농어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않은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면은 이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본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무슨 얘기인지 조금 볼까요? 농어촌 주택을 이렇게 합니다. 농어촌 주택을 샀어. 근데 기존에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라고 할게요. 기존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은 25년 12월 30일까지 중에 요걸 취득하고 보유했죠. 3년 보유합니다. 근데 이 취득 보유 이거 좀 보유하고 그 농어촌 어쨌든 출입 전에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건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주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냥 2주택이 아니라 양도세 과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이게 없어질 때 비과세였으면 비과세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주택수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걸 먼저 취득하고 이게 먼저 취득한 거죠.
그다음에 이걸 취득하고, 그다음 이걸 팔면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럼 2주택이죠, 이건. 이게 기존 2주택이죠. 이걸 팔아야 1주택이죠.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거에서 2주택을 사고, 그다음에 이거를 팔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주택이죠. 그다음 이거 팔면 역시 이것도 1주택이죠. 그렇죠.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요거 먼저 팔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아파트가 또 하나 더 있어. 앞 주택이 두 개죠. 1주택.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3주택이죠. 요거 팔 때. 1주택일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 주택 하나. 이게 3주택입니다. 이렇게 되면. 3주택이죠. 그러니까 요거 팔면은 이게 3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팔면은 그때는 1주택이죠. 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어떤 식이든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빈집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결국은 이 빈집이라든지 이 조그만 주택이 그건 주택이 불과하고 우리는 뭡니까? 밑에 땅이죠. 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목의 요건은 모두 갖춘 때는 농어촌 주택으로 합니다. 농어촌 주택. 알겠죠? 취득 당시 기회 발전 특구. 그렇죠? 기업 발전 축구에 소지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요거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 출입 당시 쭉 그래서 기업 발전 축구 나오죠? 이 기업 발전 축구는 이제 따로 이제 핵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 접경지역 아닌 수도권 감소 어쨌건 안에 기업 발전 축구는 제외한다. 기업 발전 축구라고 한다. 이거 요게 아닌 수도권 감염증권 개발전 축구 요거가 아닌 그거는 이제 제외한다 그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동해에 소지할 거 이렇게 됐습니다. 규모에 대해서 요건 제외하는 거죠. 그럼 뭐가 제외합니까? 보니까 50만 이상의 시, 그렇죠?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시에는 도시 형태가 갖춘 지역은 동, 그 밖에 지금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그 읍면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법 3조, 이게 지방자치법 3조가 요거죠. 사망, 사항, 요거죠. 사망 사항에 따른 읍면,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정하는 동에 소재할 거.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네, 결국은.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요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 지역을 제외한다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네요. 하지만 접경 지역 이런 데는 빼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은 또 제외하네요. 다만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따라서 뭐 대충 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주상공농은 제외한다는 거죠. 관농자만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제외하고 허가구역, 토지구 허가구역 제외하고 관광단지 여기 제외합니다. 요거에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대통령령, 그 다음에 또 대통령령 정한 지역,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대통령령, 이게 나옵니다. 대통령령은 어디 있습니까?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밑에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또 중요하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이에요. 주택과 땅의 가격이죠. 이 합계액에 해당 주택 취득당 3억입니다. 보유가 아닙니다. 양도가 아니에요. 취득당 시 예전에 2억이었거든요. 이제 3억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옥은 대통령 정한 한옥은 4억 원이고 이걸 초과하지 아니할 거. 여기 예전에는 면적도 있었거든요. 면적 뭐 660이 된다 이런 면적 이것도 없어졌어요. 면적도. 그래서 예전엔 200평에서 주택을 조그맣게 지어놔가지고 이거를 사고 기존에 주택 팔면은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뭘 하는 거죠? 땅이 하시면 땅, 땅. 그래서 토지였다는 거 이거를 좀그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 분은 딱 알아들을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보면은 이제 요거 초과하지 않고 그다음은 고향주택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 되는 조정대장제 이런 게 있죠. 고향주택은 이제 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 이것도 이제 시행령 좀 이따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다 출입 당시 고려의 대통령 정하는 시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 수도권 제외하고 조정대장 지역 제외하고 특히 뭐 허가구역은 없네요. 관광단지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죠. 허가구역은 없죠. 이게 가나 세 개 있는데 이건 이게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없고 도시지역. 그 도시지역하고 없죠 도시지역이. 그러니까 주상공로
이거 녹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도권 정보 빼면 조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이 얼마? 3억 원. 3억 원,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거. 요게 이제 중요해. 이게 삭제가 면적이었죠. 면적. 삭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면적이 됐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한 세대가 취득한 농어촌 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에 있으면은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은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같이 같은 읍면 제촌 있는 경우는 안 된다. 붙어 있는 데는 그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을까 용인이 있다. 수도권 아니라고 했으니까 수도권 뺀다고 치면 만약에 지역이다 있으면은 만약 평택 있다. 용인하고 평택 붙었죠.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고양 주택과 얘기입니다. 농어촌 주택, 그다음에 일반 주택.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양주택, 보유하고서 일반주택, 이거는 연접한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죠? 이거 중요하죠? 붙어 있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4번은 3년 이상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어촌 주택을 샀어.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농어촌 주택을 샀어요. 근데 이거를 3년이 지나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3년이 안 돼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 특례가 된 거죠. 근데 이거를 팔았어요, 미리. 근데 이거를 근데 3년 보유하지 않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팔고 나서 그럼 추징되는 겁니다. 추징. 혜택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꼭 3년은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3년은 보유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5항을 보면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조정대상 지역 있죠? 소지한 2주택 그렇죠? 2주택 있죠? 2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라서 1주택 먼저 양도하고 농어촌 주택 그 이 소득별 1주택 양도하고 그다음 법률에 따른 기간 농어촌 주택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았고 뭐 이렇게 있다. 이건 최준설이죠. 이건 조정대상 2주택이니까 크게 뭐 그런 건 없고 그다음에 이거 6항에 보면은 6항에 보면은 또뭐 중요한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은 크게 뭐 큰 틀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세대가 농어촌 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그다음에 1세대가 양도세 특례 받았어요. 적용받았어요. 근데 그 1세대가 농어촌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2년을 거주하지 아니한 자 이거 아니하는 경우는 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조정대상자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보유하지 아니했어요. 일세 특례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뭐 합니까?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된다. 혜택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고양주택을 샀다. 이 순서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순서.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아파트 샀어요. 그 다음에 고양주택을 샀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액션을 매도했죠. 매도했죠. 그리고 매도해도 바로 매도도 돼요. 근데 대신 이거를 3년 보유. 후에는 다 정리가 끝난 겁니다. 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좀 내려가면 이제 시행령을 봐야 되겠죠. 이제 시행령입니다. 대통령을 정하는 일세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세대고 99조 4 1항에 과목 1부터 4까지 외 부분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동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볼게요. 어떤 동이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 그렇죠? 동, 대통령 정하는 동. 그다음 고양주택도 대통령 정하는 정하는 동이 있을 겁니다. 그 대통령 정하는 동,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이 고양주택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양, 그다음 대통령 정하는 시, 그 시 지역에 소재할 거, 그다음에 초과하지 아니할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있고요. 읽어보면 이제 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대통령 정하는 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별표 12. 일단 시 지역에 있는 동으로서 보유하고 일반 주택을 소지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 그 대초는 안 된다는 거, 붙어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주택에 같이 붙어 있지 않는 거. 대통령 정하는 동.
알겠죠?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이 대천시 동의, 이거 동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죠. 여기서 대충 정하는 동의란 별표 12가 요겁니다. 별표 12. 2016년, 10년 전에 있던 거 아직도 그대로 주십니다. 안 바꾼 거죠. 별표 12에 따른 시지역에, 이 시지역에 있는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지역에는 동에 있던 보유하고 있던 일반적인 소재한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않은 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이 있을 거죠. 이거 연접하지 않는 동.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건 2015년 말로 기준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만입니다. 인구 20만. 가만히 보면 어떤지 한번 볼까? 이 지역에 왜 이 지역이 한동안 떴는지 뭐 이 어떤 그 대표님 제주시 같은 거 서귀포시 그 한동안 주목받았죠.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런 감호 1이죠. 1 단서 감호 1 감호 1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 감호 1 수도권 이거죠. 대통령 정하는 지역 예외한 접경 지역 중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대통령 정하는 지역 있으니까 이거는 모두 해당하는 거 접경 지역 인구 감소 지역 감소 이 모두 해당되는 지역이다.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을 정하는 지역 또 나오죠. 감호 2단서 감호 2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감호 위에 2단서 대통령을 정하는 거 뭐죠? 이건 제외한다. 자치분권 요거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그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죠. 기업도시 개발구역 모두 해당하는 거죠.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6항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6항은 요거 고양입니다. 아까 그 고양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고양주택은 다음 갖고 있고는 모두 충족한 거예요. 그렇죠? 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해서 갖고 있고는 모두 충족한 지역에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한다. 이 경우 등록해 준 적이 이렇게 같이 등록해 준 거주하면서 있는 지역의 개편으로 한다. 이겠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10년 이상 주민등록장이 있으면 돼요. 살고 있던 흔적이 있든지 주민등록장 고양주택은 그냥 내가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고양주택은 초등학교 때 공무원 사시다가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10년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면 이건 고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사는 거는 고향주택을 사는 거죠. 고향주택. 그 의미가 되었으니까 제가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충 정하는 지역은 별표 시지역 12지역을 따른다. 고향주택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정하는 부득이한 사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축물에다 이걸 확인한다.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따질 거 아니야. 농어주택이라든 보유기간, 거주기간. 이거는 주민등록장, 전, 주민등록장이죠. 전입일부터 전출까지. 요 기간을 따진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고, 한옥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건축비 수선비 지원 또 보존 의무도 대상으로 지자 등록된 한옥, 네, 지자체에 등록된 한옥 이것만 된다는 거죠. 등록 아무나 한옥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등록된 한옥만을 얘기합니다. 순서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있겠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겠죠. 순서.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원래 기존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농어촌 주택을 삽니다. 이게 1번이고 2번 됐죠? 농어촌 주택을 사는 거고 농어촌 주택, 고양 주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매도해 바로 매도해도 될 거죠? 바로 매도해죠. 근데 요거는 그 사이 매도하고 난 다음에 3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주죠. 주민등록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주 요건보다는 뭐합니까? 보유 요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3년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3년 지나면 이제 그 의무 기간이 끝난 거죠. 의무 기간이 이제 그 감면받은 기간이 끝나는 거죠. 끝나니까 이제 뭐합니까? 벗어나 끝난 거죠. 없어지죠. 근데 그 전에 이걸 팔았다. 그럼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것을 토해내야 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고요. 요거 사고 요거 샀어. 근데 이거를 매도했어요. 그때 2주택이에요, 이거는. 2주택이라는 거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두 채가 있어요. 그러면 두 채가 있는데 이거 하나 팔 때는 이게 3주택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별개 따지고 일단 이것만 따진 겁니다. 저가주택은 따지지 않는 겁니다.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개념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여기서만 따지자고요. 그 아파트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요거 샀어요. 그다음 요거 팔았어. 그럼 이건 3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남았잖아요. 그럼 요걸 팔았어. 그땐 주택세 포함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출유 당시 3억 원입니다. 한억 원, 4억 원.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면적 요건은 없어졌어요. 면적 없어져. 고양주택은 10년 동안 내가 그 주민등록장에 살고 있었던 지역은 고양주택이라고 합니다. 고양주택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지방에 살고 있다가 뭐 서울에 전입 뭐 어떤 생활을 하면 많이 해당되겠죠. 이게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뭘 물어보냐면 별표 1을 보니까 요 지역만 있던데 요 지역만 해당되냐? 그건 아닙니다. 지자체에 물어보면은 고양주택 소재범위 있죠. 물어보면은 여기 없는 지역도 포함된 경우도 곧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고지가 있는데 고양주택이 있는데 내가 해당되는 지역은 되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농어촌 쪽에 사고 싶어서 특례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향 쪽에 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중요한 팁으로서 많이 활용합니다. 이제는 옵션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이제 저가주택도 나오고 이제 다양한 이제 주택 최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최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옵션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투자 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그 양도세 세금 절세하고 땅으로 가치를 찾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다 인사이트라든지 투자에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오프에서 꼭 확인하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